신문사 김한성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2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1분 30초가 되면 종이 1번 울리고 2분이 되면 종이 2번 울립니다. 그리고 2분 10초가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한 시간이 초과될 경우 추가 발언이 불가합니다. 패널 측은 후보자들의 답변이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더 질문이 있으실 경우 추가 질문이 가능하신데요. 추가 질문은 각 질문당 3개까지입니다. 질문 순서로는 전체 질문과 대학 현안 질문, 공통 질문과 공약 질문, 그리고 공약 외 질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은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대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제는 전체 질문입니다. 패널 측 방송국 김자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2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후보 장현수입니다. 지금 목소리 좀 쉬어가지고 그러는데, 네, 정책 토론회라는 자체가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공약을 가지고 내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는 저희가 토론하는 자리이지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끔 저희가 완성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후보 3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최우진입니다. 저희는 정책토론회는 지금까지 후보자의 후보 등록을 하면서부터 학생들에게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나 질문을 받을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방에서 사용했던 공약의 간단한 설명이나 자보나 포스터를 팜플렛을 이용한 학생들한테 홍보로는 미흡한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서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내년 학생회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일반 학우들의 실질적인 소리를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 전부 학생들의 의견이라면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주제는 대학 현안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방송국 유가은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3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더 해주시죠.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국립대로서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순천대학교는 그 타이틀만으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0주년 기념해서 먼저 시민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장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풋살장 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와서 그 풋살장을 착공식을 할 때 시민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를 한 것처럼
시민들과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 그리고 학생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학생들과 외국인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학생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후보 2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순천대학교가 지역 사회의 거점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자체는 그 주최자는 세 분입니다. 3주체라고 하는데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학생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이제 펼칠 수 있을 때 원활하게 순천대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학생 대표인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실히 학교와의 협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오랜 역사일 뿐더러 21세기 저희 대학의 최종 고민은 취업 아니겠습니까? 대학교를 나와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큰 꿈을 얻을 수 있는 그 취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총학생회가 학교와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맞춤이 한 걸음 두 걸음 맞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순천대학교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런 취업이 잘 되고 학생들에게 연계되는 학교가 새롭게 저희 이제 그 신입생들도 많이 모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후배들이 많아지면 저희 순천대학교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신문사 김한성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학 총장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제청이 거부됐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2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1순위 정광훈 교수님이랑 2순위 박진선 교수님이 두 분이 올라가셔서 다득포인 1순위 정순관 교수님이 아닌 박진선 교수님이 총장 임명이 됐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득표를 얻은 분이 당연히 저희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그 입장이 있는 뿐더러 여러 가지 걸쳐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이란 자리가 단지 내부 교수님들 투표로 인해서 간선제를 하는데 그렇게 1순위가 된 분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외부적으로 바라봤을 때 총장님이라는 자기가 직위급이 장관급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 그리고 시나 지자체 뭐 이렇게 전남도 여러 가지 부분에 봤을 때 정부가 이순인 박진선 교수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간선제라는 자체가 교수님들끼리 대표들이 뽑는 그런 선거법인데 저는 그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의 총장님을 뽑는데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통해서 소수가 총장님을 뽑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 간선제를 요구하는 교육부가 그게 옳은 행동인가? 그래서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선제를 가자고 했을 때 직선제를 요구했었고 간선제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총학생회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보면은 왜 간선제로 갔나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다득표를 얻은 정순 교수님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부는 역량이 큰 박진선 교수님 2번 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얽혀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후보 3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제 개인 저 스스로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다 왜 1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가 되었냐고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1순위 교수가 아니라 2순위 교수님이 임용이 됐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 1순위 교수님이 안 됐다는 거에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의 행정처분 자체는 그 교수님의 개인적인 권리 침해나 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순관 교수님, 1순위 교수님께서도 지금 행정소송을 냈다고 들었고요. 신문기사 같은 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현 총장님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백이 생기는 거를 원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입후보한 하나의 학생이면서 대표자로서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포커스는 지금 현재 1순위 총장님이 안 되고 2순위가 왜 되었는지에 대해 문제점을 빨리 밝히는 것이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 주제는 공통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방송국 김자영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2번 측은 대의원의 구성을, 기호 3번 측에서는 회계감사위원회 조직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조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3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가장 신뢰에 대한 원초적인 신뢰는 학생회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과대학과 총학생회도 회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지만 각 사무국장끼리 실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회계감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회계감사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후보 2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 제가 2년 전에 총학생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가 회계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번 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개 단과대학 및 그다음 총학생회 사무국장님께서 6명이서 하시고 또 이렇게 회계학과 회장님이랑 들어와서 하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 싶습니다. 대의원제를 통해서 선거 기관도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감사 기구도 따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대끼리 서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학생 대의원을 구성해서 그 대의원이 감사를 하고 그 감사 내용을 언론에 이야기해서 대자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게 조금 더 깨끗하고 청렴한 학생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어떠한 그 선관위 자체가 좀 많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선거는 따로 치러야 다른 기관이 특수 기관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을 대행해 주는 게 대의원제고요.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뭐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면은 선관위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학생 대의원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저희를 감사하는 그 견제 세력이 되는 게 대학 발전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대의원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기구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자치기구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인하대학교 대의원제가 가장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선거 치를 때 인문예술대학 대의원제를 만든다고 해서 제가 대의원 회칙 및 회계감사 보고 회칙을 다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을 비롯해가지고 구성원, 회계 업무, 분담 역할, 직책, 직급 그런 것들을 순천대학교에 맞게끔 변경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중앙운영위를 통해서 내년에 된다면 중앙운영위를 통해서 1차적인 수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학대를 통해서 2차적으로 학생들에게 구하고요. 그런 회칙을 정확히 치른 다음에 그거를 공부한다면 원활한 대의원제가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구성 인원에 관해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어떤 인원들로 구성될지는 각 일반 학생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신빙성 있는 자료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일반 학생 1인으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일반 학생은 내년 3월에 있을 1차 전학대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고 어떤 식으로 1순위는 그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아니면 그 학과에서 추천을 통한 것으로 일단 3월에는 학생을 추천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4월 중으로 그 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중 각 자치기구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후보 2번 측에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렸던 질문은 자치기구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중앙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각 단대 회장들이나 그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원들이 각 단대의 회장들이나 총학생 회장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결정한다는 건 좀 공정성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구성 자체를 그렇게 구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인하대학교 혜택을 받아오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순천대학교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전학대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수정을 본 다음에 그 세부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일반 학과에서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단대로 올라오고 단대에서 단대 대의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단대 위원회에서 중앙적으로 총 대의원제가 다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단대 그 구성들은 일반 학생으로서 대표자의 그 자리를 가지고 일반 학생으로 구성을 합니다. 질문 대답 마치셨습니까?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대의원에게 선거기간에 선관위로서 대학 선거를 담당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대의원제 구성된 사람들이 선관위를 따로 추구해 만들어서 그분들이 선거를 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을 선관위라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공정한 선거를 하려면 단대 회장님들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시고 다 여러 계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다른 단대 회장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자기 아래에 있는 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공정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의원 자체가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 그리고 선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청렴한 학생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권한을 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횟수를 모두 사용하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송국 윤가은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자 모두 시험 기간에 심야 스쿨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심야 스쿨버스 운행에 대하여 학우들의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해서 후보 2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야간 통학버스를 운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저희가 이제 광양, 순천 이렇게 여수 이쪽 분들을 보면은 통학버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험 기간에
야간 버스 통행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요 인해 조사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수요 인하는 조사는 안 됐지만 그 시행 방안에는 제가 그 예전에 조충훈 시장님께서 톡투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시험 기간만이라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로서 야간 통학버스를, 야간 기가버스를 운행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순천시장께서 매우 반가워하면서 그거 좋은 방안이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검토 내용에서 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공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마 통학버스 같은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들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당 약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드는데 이게 10대면은 4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10일 하면 4,50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초학생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때 받는 일회성 복지 기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축제를 하게 되면은 뭐 가수 섭외비라든지 이렇게 폭죽에 대한 예산 소요비, 아니면 저희가 일회성 복지로다 간식 나눔 행사 비용, 그런 비용을 조금 절감해서 현실적으로 이 버스 도입에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요 조사는 안 됐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후보 3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야 스쿨버스 수요 조사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한 적은 없지만 이제 부총을 임기를 진행하셨을 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이 공약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저희도 이번 측과 같이 그 공약이 원래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시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속 시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시청에서 진행하는 야간에 시내버스를 도입한 후에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은 후에 시청에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고, 그게 무산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방금 말씀하셨던 본부에서 사용 가능한 가용 비용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입니다. 물론 차량 개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 주제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약 질문은 각 후보별로 세 문항씩 번갈아 가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후보 2번 측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문사 김한성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포기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3년 12월 교육부와 대교협이라고 하죠. 한국대학교육협회가 대학의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교협은 2013년 12월 학점 포기 제도 등 성적 부풀리기 실태에 대한 각 대학의 개선안을 보냈는데요.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 성적 제도는 자율적으로 개선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점 포기제 가능형이 12학점에서 6학점으로 내렸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 학점 포기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교육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행이 안 하면 그 교육 역량 평가가 좀 낮아집니다. 근데 저희 대학에서 학점이 낮아지고 그 학점을 통해서 취업이 낮아지게 되면 그 또한 교육 역량 평가가 낮아집니다. 그런 악순환적인 딜레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학생회칙 제8조 본교 회의 협의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 협의라는 것들이 있는데 1항에 보면 본회의 자치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의 운영 전반의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일정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보면 학생의 권익과 밀접한 중대한 사항, 대학 발전을 위한 주 정책 수립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 학사 일정의 효율적 조정 및 교과 과정의 합의, 예산 편성 및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와 관련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는 주체자가 3주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주체로서 학교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칙에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저희가 학교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상입니다.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후보 3번 측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송국 김자영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포인트를 형님 장학금으로 대내외 활동 성적 제한 삭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꽤나 학우들에게 좋은 공약이지만 이러한 공약이 실행된다면 교내 활동 선정 기준은 무엇으로 대체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장학금 제도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까지 성적장학금으로 받아왔던 학생들은 계속 성적장학금을 받고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국가장학금의 특성상 이중수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학금만 받고 하나의 장학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포인트를 장학금으로 환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형님 포인트 기준에서도 성적이 어느 정도 일부분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에다가 대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 자격증, 봉사활동 등과 같이 대내외 활동을 합쳐서 포인트나 장학금의 선정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대내외 성적 삭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저희가 학생지원과에 문의를 했었을 때 해외봉사 같은 경우는 면접,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일로,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도 계획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제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10팀을 뽑는데 100팀이 지원을 한다면 성적으로 80팀, 50팀으로 축소를 시켜서 거기서 계획서를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기회를 확대를 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향림 포인트, 향림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성적은 좋지만 국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대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허탈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내 활동을 향림 포인트 목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성적을 잘 받는 학생과 대내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이 등록금 외적으로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후보 2번 측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송국 유가은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측이 내세운 기업박람회 유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박람회 유치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과 내세운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업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 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가시는 분 외에는 전남 동북권에 있는 강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상기업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1층 인력개발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업과의 협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기업 협의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인사초청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방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에 관련돼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찾아가기보다는 그 기업들이 MOU 협약이 돼 있는 그런 부분 보고 저희 학교에 좀 들어와서 저희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더 좋은 취업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박람회가 유치가 된다면 저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약으로서 기업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대학에서 진행되는 취업박람회는 전남권 지역 약 40개의 강소기업들이 참여하여 학우들에게 현장 채용과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상반기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공약 기업박람회 유치는 우리 대학에서 진행됐던 취업박람회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 박람회가 기업 박람회와 취업 박람회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남에 있는 40개 강소기업을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부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강소기업을 다 못해놓는 게 아니라 그 박람회 자체에 대한 각자의 저희 5개 단과대학이 있듯이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과대 만약에 봤을 때 물류항만 쪽이라고 보면은 광양 쪽에 그런 중소기업들은 학생들이 뭐 이게 가기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 중상기업 모두가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학생들에게 그런 취업에 관련된 문턱을 조금 더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강소기업만 주장할 게 아니고 중상기업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중소기업을 할지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오고 싶다는 취지가 있더라면 그런 분들까지 다 와서 하는 것들이 학생들 취업의 정보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학교에서 취업 박람회를 여는 게 인력 개발원이 약간은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 개발원 관계자한테. 근데 그게 이제 솔직히 기업 박람회와 취업 박람회는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업 박람회가 있는데 왜 굳이 학생회가 나서서 이런 기업 박람회를 여는 것 자체가 솔직히 학교가 여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기업 박람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기업 박람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학교 예산과 학생 예산은 다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그 취업 박람회가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학교 측 따로 학생 측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정한 그런 강소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도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보를 펼쳤을 때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설문을 통해서 학교 측과 연계해서 같이 여는 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답변 마치셨습니까?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방금 학교 측과 같이 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학교 지금 인력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에 어떠한 같이 박람회를 열겠다는 말인가요? 취업 박람회를 하게 되면 인력 개발에서 이제 열게 되는데 학생 수요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좀 참여가 많이 저조합니다. 그것들이 현재 실상이고요. 그래서 학생회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 학생들이 가고 싶은 기업, 배워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을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인력 개발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같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돋우고 그런 것들이 학교 측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후보 3번 측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문사 김환성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3번 측의 온누리 자전거 도입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온누리 자전거 도입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부총학생 회장으로 있으면서 각 학과를 돌면서 학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모든 학과를 다 하지 못했지만 세 개 학과를 제외하고 간담회를 다 했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던 내용 중에 옴누리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고, 학교 교내 순천 지역 교 정문 앞쪽에도 지금 옴누리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지금 자전거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많이 고장난 경우가 있어서 많이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 옴누리 자전거가 생긴다면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내에 자전거 도로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며 교내 교직원과 학우들의 안전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직 교내에 자전거 도로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지금 협의를 아직까지는 시청 쪽에다가만 요청을 한 상황이고, 학교에도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자전거를 설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된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측에서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같이 캠페인 같은 거를 하면서 교내 안전속도 유지 등의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 문제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후보 2번 측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송국 김자영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과대학별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력개발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도 참여율이 저조한 현실인데 더군다나 단과대학별로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 특강, 취업 캠프, 취업 동아리, 대기업 취업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개발하면서 분야별 특성화는 부족한 실정이 현 시점이고요. 참여율 또한 마찬가지로 저조합니다. 인력개발원과 합의하여 단과대별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개발원에서 내는 그런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이 우리 학교 공통 분야이지 세부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예술 분야가 따로 있고 사회과학대학 분야가 따로 있고 공과대 계열이 따로 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신청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에 그 총장 후보인 정승원 교수님께서 냈던 공약 중에 하나여서 제가 그때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그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가 않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내가 필요한 취업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책이 이제 됐던 저희 2번 박정 교수님하고 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분을 가지고 단과대별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취업 관련된 사관학교가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은 총장님과 추후에 더 협의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후보 3번 측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송국 유가은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종합대학이라곤 하지만 학우들이 원하는 교양 국과목을 개설한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현재 수강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되는 강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양 과목 개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 측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교양 교과목은 그 학과에서 개설된 교양 교과목, 그리고 외부 시간 강사를 통해 들여온 교양 교과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OCU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도 에이스 사업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지금도 교수님들께 직접적으로 교양 공모를 받아서 교양 과목 신설을 한다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수요가 없어서 폐강되는 교과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무작위한 신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잘 가르치는 교수님, 상대적으로 더 재밌는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수강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폐강이 되는 교수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을 받아서 교양 과목의 수정이나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설 방안은 제가 교양기초교육원에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본 결과 지금 교수님들께 공모 들어간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평가가 조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교양 교과목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처음에 받아서 그 의견을 학생 대표의 입장으로서 교양기초교육원과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5번째 질문 주제는 공약 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패널 측 신문사 김한성 기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해 학생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2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학생회를 위해서 구성 자체는 일단은 학생회 자체가 운영이 돼야지 학교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생회를 해본 유경험자, 경험이 있고 해봤던 그런 인원을 일단은 먼저 섭외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식적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더라면 그거는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는 학생회도 좋지만 그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으로서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그런 것들이 꼭 뭐 일반 저희 기존에 있던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 중에서 충분히 역량이 있고 특기가 있고 자기가 해볼 역량과 그러한 적극성이 띄고 있다면 그런 학생들까지 다 받아서 같이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후보 3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구성은 일단은 회장과 부회장의 가치관과 정책에 어울리는 학생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회장과 부회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 정책을 도와줄 수 있는 학생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약 중에 학생회 공개 모집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학생회지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반 학생도 면접을 통해서 학생회를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 면접은 저희가 학생들의 평가에서 같이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일반 학생이 저희를 평가하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치관이 맞는 학생회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기호 2번 측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기호 3번 측은 학생회 공개 모집이라는 공약을 따로 내세웠는데 혹시 이 학생회 공개 모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공약 부분에 넣지 않은 부분입니다. 학생이 학생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한 역량과 있다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그 내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학생을 같이 한 식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약으로 내세워서 정말 좋은 공약이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생회를 해본 학우들 중에서 몇 명 뽑아서 학생회를 꾸린다고 하셨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뭐 선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쌓여온 게 총학생회 학생회 관련 그 공정성 문제나 여러 가지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학생회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학우들로 뽑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업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으로 모든 구성을 채운다면 그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유경험자, 경험이 있는 친구, 해본 사람이 어느 정도 학생회를 운영을 돌리는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부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의 특성에 맞는 그 새로운 분들, 그런 분들을 새롭게 채용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텅비바퀴처럼 운영이 됐을 때 학생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금 그 질문에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은 방송국 김자영 기자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부 후보자들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학생 예상과 관련해서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가진 학우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후보는 예상 공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3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도 공약에 기재를 했는데 저희가 공약에 기재한 이유는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보다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출마했을 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청렴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더 기재를 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게시판을 통한 총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사용 내역의 제한은 만약에 제가 학생백화점에서 20만 원을 물건을 샀다 해서 학생백화점 20만 원 내역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부 또한 포함이 되고 저희가 이걸 사용을 어디 했는지 비고란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은 전학대회가 분기별로 열리는데 그 전학대회의 토대로 게시판에 기재할 내용입니다.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후보 2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그 회계 그 보고를 보면은 그 지금까지 학생회비만 관련된 걸로 지금 회계 보고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출 내역만 나오고 수입 내역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입 내역까지 그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입 내역을 공개해서 언론사에 보고해서 저희 대자보로 이제 해서 SNS까지 해서 저희가 더욱더 청렴한 학생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방송국 유가은 기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패널 측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도 폭행, 보복행위, 성추행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후보 2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도 폭행이라든지 보복행위 그리고 성추행 같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 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있다고 보호행위 뭐 여러 기타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당연한 거고요. 대학 내에서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받았을 때 일단 저희 학교에 교찰대가 있습니다. 교찰대가 지금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솔을 해주고 그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통솔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순천대학교를 전체적으로 시간별로 해가지고 지금 교찰대가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분명 뒤에 음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저희 학교 교내 그 대학 내 CCTV를 보게 되면은 출입문 쪽에가 대부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문에 고정된 뿐만 아니라 기타 외곽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야 될 부분이 있더라면 거기를 조금 CCTV를 좀 확충하는 게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교찰대 인원이 조금만 더 봉사장 학생이지만 한두 분 더 추가가 돼서 그분들이 방범 활동을 조금 더 자주 해준다면 대학 내에서 그런 사건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후보 3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제도 자체가 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이거를 어디다가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당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발설했다가 나중에 보복행위를 당하면 어쩌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피해자가 더 지금은 숨기고 기피하는 이야기를 꺼려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말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질문을 해주신 것도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넘어갔지만 학생이라면 학생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당하면은 학생처에서 학생처장님이나 아니면 학생지원과 조교 선생님 등으로 해서 어떤 학생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떻게 지금 이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경찰 조사가 필요하거나 성추행이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학생회에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 조사를 받아주고 이 학생이 피해자로서 밝히기 꺼려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면 더 당당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후보자 2번 측 방금 CCTV를 설치하셨고 후보자 3번 측은 공약에 CCTV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한다고 과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CCTV 설치가 학우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 2번 측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라는 자체가 어느 사각 부분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 말씀드린 교찰대원들이 조금 더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사각지대 외에 눈에 보이는 곳 더 많이 방법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초적인 거를 계속 찾자면 그런 것들이 인식에서부터 차이 아니면 어떠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학생회장으로서 나오는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CCTV나 교찰대 이것들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후보 3번 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CCTV의 역할은 사전 방지와 사후 대책으로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공약에는 지금 교회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 거주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원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의 보장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우들까지 생각을 해서 내건 공약이고요. 우선은 CCTV를 설치를 해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사후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CCTV 건의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삼상 동사무소와 외부 동사무소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순찰 강화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패널 측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것으로 패널 측의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한 질문 안에서 이뤄지겠습니다. 지금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질문을 하신 방청객분들은 토론의 자리인 만큼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학 학생회장 배종균이라고 합니다. 기호 2번 측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호 2번 측 공약에서는 이제 기업 박람회나 이제 단과대별 취업사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공약을 거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업 취업이 아닌 이제 임용고시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공약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이제 사례적인 예로 사회과학대학이나 인문예술대학 등을 해서 포함을 하셔서 얘기하셨는데 과거 저도 이제 2년 전에 인력개발원에서 취업사관학교에 이제 한번 대표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했을 때 저희는 이제 기업 취업과 관련이 없는 이제 스펙이나 영어나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취업사관에서 좀 준비를 못하고 그냥 자리만 참석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러한 기업 박람회 같이 지원을 하신다면은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그 학생 그 사회과학 사범대 이제 학생회장님 배정현 학생회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뭐 정독실이라든지 뭐 정보 컴퓨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재양성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순천대학교 다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사대 내부에는 그 이제 그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출마하시는 분께서 내부적인 그 이렇게 정독실의 뭐 정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야기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 총학생회장 후보로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범대 학생회장 차기 학생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가장 사범대를 잘 아는 사람은 사범대 학생회장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입된 부분은 저희가 학생회장님이 못한다고 했을 때 좀 어렵다고 했을 때 같이 발맞춰서 도입 방안을 개선을 하고 학교와 협의 체계를 매겨서 이행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고 좀 더 와닿는 그런 실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분. 네, 저는 법학과 홍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보 2번 측에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선거 정책 자료집에 보면은 대학가 원룸 사이트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게시된 사진이 직방이라는 앱의 사진을 도용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도용이라면 부당법에 걸리게 되는데 이에
궁금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비를 쓰면서 앱 개발을 하는 이유, 개발비는 어떤 돈으로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통령 직속 청년회를 하면서 그 주거복지 팀장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이 가장 힘든 건 무엇일까? 장학금보다는 생활비더라고요. 생활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생활비에 들어가는 게 주거, 그다음에 뭐 먹거리, 그다음에 뭐 옷 입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네이버에 보면은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원룸 사이트를 개설을 해놨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로고 등록이 돼 있어서 직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금 로고에 같이 그 사진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룸 주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이 사진을 쓰고 싶은데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나와 있는 사이트에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면 된다라고 해서 그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의 게시판에 보면은 원룸에 대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학교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방 사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월세가 얼마고 남향인지 북향인지, 아니면 옵션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세인지 사글세인지 원룸인지 뭐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 블로그를 통해서 구분을 짓는 겁니다. 뭐 매곡동, 삼산동, 뭐 중앙동, 뭐 연양동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내가 살고 싶은 동이 어딘지, 학교와의 거리는 얼마인지, 내가 내야 될 금액과 내가 원하는 시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이트로 만든다고 쳤을 때 그런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과 앱 그 중간 단계가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합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사이트가 하이브리드 앱이거든요. 사이트 기능도 되고 모바일 기능도 되고 양면성 편의를 도모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학교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 저희 공약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런 부족 부분이 있더라면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